오늘은 네. 부산에서 이제 가장 요새 핫한 광안리 상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이죠. 네, 지금 저희가 광안리는 끊임없이 문의가 쇄도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강의를 해도 광안리 쪽 임장은 금방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볼 게 많고 갈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도 보면서 네. 좀 상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광안리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저는 카카오맵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광안리로. 네. 자, 광안리의 딱 지적 편집도를 보면 오, 땅을 보다 보니까 지적도로 그냥 보시네요. 그렇죠. 네. 크게 이제 좌측과 우측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반대를 기점으로 좌측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직원축이죠. 네. 삼입비치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주변에 주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부산 최고의 부촌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예. 최고가에 앞으로 분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피스텔이나 주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오션 테라스가 들어오면서 네. 강안대교 뷰의 가격을 검증한 단지들이죠. 그렇죠. 최근에 한 14, 5억 이렇게 네, 거래가 된 게 14억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즉석해서. 자, 아파트 순위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한 30평대 찍고 수영구죠. 그렇죠. 자, 수영구 딱 하면 3일비치가 11억대고, 아, 이건 10월 달이라서 올해 들어서 보면, 이야, 이편한 세상 14억. 오션 테라스 3단지가 14억 5천이에요. 네. 34평 맞죠? 예, 35평. 30평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뭐 이제 학군이라든지 뭐 2호선 지하철 역세권 가는 거리가 좀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 입지로는 조금 마이너스지 않느냐 이랬는데 강안대교 뷰가 딱 보여버리니까 이게 그냥 먹고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뷰 때문에 거의 15억 가까이 거래가 됐다 볼 수 있겠죠. 뷰 값이 그냥 거의 4, 5억이 들어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초등학교도 없고 어. 상권도 그 가보시면 이 회센터 라인이라 해서 그렇죠. 약간 좀 비린내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단지는 뭐 1, 2, 3, 4 뭐 이렇게 단지들이 있지만 세대수가 뭐 396세대, 294세대 이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석적으로는 주거타운으로 좋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뷰가 네. 또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이거 보세요. 예. 5억대에서 최고가 이제 이렇게까지 갔던 거. 저 3단지 기준으로는. 정말 위력이 대단하다 맞죠? 네. 자, 두 축도 어떻게 주거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거의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네. 좀 표현해도 되고요. 네.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채부터 남천 자이, 그다음에 서밋부터 해서 지금 주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앞쪽 상업지 있죠. 예.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게 앞쪽 상업지는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층 중심의 땅들도 다 높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보면 최근에 이제 막 오피스텔, 이 호텔이나 이런 부지들이 오피스텔로 다 어떻게 알고 지어지면서 바로 찍었네요. 예. 네.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한 호실당 방 하나 거실인데 거의 3억 이상 분양했대요. 네. 이걸 찍으려고 로드뷰를 지금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냥 바로 찍으시네. 네. 아무튼 여기도 최근에 완판됐어요. 근데 근데 이게 최근에가 그러니까 오래된 줄 아는데 사람들이 네. 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네. 2016년만 해도 다 낮은 층이었거든요. 이게 돈비치. 그냥 관광 호텔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라인도 보면 그냥 저층 중심의 건물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거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아무래도 용적률 때문에 그러겠죠. 네. 이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게 다 아파트입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피스텔, 주복, 나홀로 아파트.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점점 땅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것도 표시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이런 게 지어져 버리니까 땅 자체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 쓸 수 있는 땅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도로 건너면 이 도로를 광남로라고 하거든요. 네. 도로를 건너면 일부 또 준 주거 지역이 있어요. 여기 뭐 서호 병원이라든지 큰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건설사에서 매입돼서 또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이제 땅이 없어짐을 느끼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자, 그래서 이제 상권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재개발도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도 많지만은 광리 단길이라고 해서 재개발에 포함된 상권이 또 일부 있거든요. 네. 네. 이 요쪽 재개발은 라인입니다. 이제 초기 재개발.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 뭔가 진행되거나 처분 인가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역 지정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이제 그림만 그려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재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일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약합니다. 어디죠? 광리단길이. 광리단길이 이 더샵, 네. 더샵 바로 우측편에 이 내려오는 요쪽 라인이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약한데 상권이 이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상권은 좀 약하다. 조금 약해요. 초기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재개발 구역 들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 뭐 큰 돈을 투자하기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살짝 리모델링만 해서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확실히 좀 감성이 느껴지는데 네. 현장감보다는 못하네요. 맞죠. 네. 역시 그냥 임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터지다가 좀 멈춰있던 그런 기분, 멈춰있다. 멈춰있는 기분이 든다. 빨간색으로 줄 한번 그어주시죠. 광리단길. 광리단길. 대략적으로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싹싹 들어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 기점으로 좀 뒤로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는 다 주거예요. 네. 원룸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광안 쌍용 뒤쪽 블록으로 쭉 보시면은 뭐 이제 광안 관련된 빌라라든지 뭐 지구대도 있고 삼성그린코아, 테림 아파트, 뭐 하이츠, 낮은 건물들의 주거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없어요. 네. 물론 골목골목에 필요한 상권만 조금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요즘에 눈여겨보는 곳이 이 밀락동 상권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지역이 일부 있거든요. 네. 한번 제재맵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런데 땅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 우측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밀락동 동방오거리 맞습니다. 아래죠. 네. 여기가 동방오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좌우 앞뒤가 지금 가칭으로 해서 전부 재개발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 외지역 포함 외지역을 보면 상권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대장님이랑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물건 본 게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싹 다 팔렸더라고요. 이 불경기 중에도 꽤 팔렸다 맞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이 사도 접해 있는 땅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누가 사갔더라고요. 와, 저번에 봤던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삼성생명 땅 딱 접해 있는 거. 그래서 좀 여기는 불경기가 아니구나. 이게 좀 느껴집니다. 핫하다 핫해 맞죠? 네. 상권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산발이 있고 실비 이쪽 라인이죠. 어깨가 라인. 네. 여기서는 또 잘 안 보이네. 이 지금 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도 고깃집 들어와 있고 여기도 이제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번에 요거도 매물이 있었고 맞죠? 요거도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게 비싸게 이게 나와 있었죠. 네. 이건 아직 거래가 안 됐었어요. 여기 일부 상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런 데가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3,4천 최소 뭐 3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우측으로 가면 여기 이제 준주거지역 라인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재개발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요쪽은- 재개발하기 너무 아깝죠. 준주거 지역이면 상업지 다음인데 용적률이 엄청 좋고 1조고 사선 제한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건축부지, 흔히 시행부지로 쓰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아파트 짓는다 이게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해변가도 너무 가깝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 라인을 저희가 쭉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가격이 아까 우리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라인 상권도 봤었는데 여기에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쌌거든요. 네. 3천만 원대 정도. 그래서 이런 청호탕도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점점 좀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건물 지을 부지들은 시행사가 매입해서 자꾸 높게 올리려고 하고 재개발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더 이상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일부 리모델링해서 상권이 조금씩 뻗어져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대로를 건너가기에는 조금 또 상권과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멀어지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점점점 땅이 부족해지고 있는 곳이 광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인 학교 주변으로 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제일 핫하죠. 네. 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광안리가?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광안리가 핫해진 이유가 사람들은 이제 이 도시 공간 구조를 먼저 보면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강장군님 하셨던 거 두고 여기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이 해변이 굉장히 깁니다. 네. 길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해변 1선 있죠. 요 1선이 자리 잡는데 짧은 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고 이왕이면 돈을 더 주더라도 1선에서 강안대교 뷰가 보이는 곳 여기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됐다가 이 부산의 부동산 붐이 불면서 초기 재개발이 이제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만큼 넓은 땅들이 이제는 이 색깔 칠해진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일종의 뭐 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없어질 예정이라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네, 물론 시간은 또 기후력에 따라서 빨리 되는 곳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남은 단지들, 남은 구역들 있죠. 남은 지역들 이런 데가 이제 좀 핫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 상권에 가까우면서 남은 구역들을 해서 여기 동방오거리 중심으로 요런데. 그런 데밖에 없다. 그죠? 그다음에 요 일부 다 시행부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없죠. 네, 여기는 이제 남천동이 돼 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확장성을 생각하면 요만큼밖에 없어 버리니까 좀 더 희소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로 봤을 때는 월세가 잘 나와야 되니까 상권을 봐야 되지만 시세 차익형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시행부지로 쓰여야 되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준주거지 라인이 생각보다 좀 아직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수들, 시행사들, 건설사들 입장에서야 이제 조금 작업이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상권 좋은 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런 준주거 지역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서 획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땅이 모양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좀 이걸 지워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해볼까요? 땅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땅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긴 땅이 있고 요것도 이렇게 생긴 땅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땅 따로 개발하고 요 땅 따로, 요 땅 따로, 요 땅 따로 다 개발을 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혼자서 개발하기에는 리모델링 정도는 되지만 신축은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개발을 하면 신축하게 해줄게. 혹은 이제 신축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줄게. 이게 이제 획지 개념의 개념이거든요. 획지라고 하네요. 네, 블럭을 합쳐서 개발을 해라고 권장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는 이런 걸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준주거지에서 또 틈새가 있지 않을까. 상업지 중에서도 이게 획지 안 묶인 곳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뭐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좀 동향을 보면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가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봤거든요. 수영구에서 상가 거래량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핫했을 때가 21년도잖아요. 그렇죠. 요때 강안동이 94건, 남천동이 84건, 그 다음 밀락동이 3위였고 70건이었어요. 근데 22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불경기가 왔고 23년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밀락동은 오히려 이제 70건에서 82건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요거는 이제 아직 12월 말까지 다 집계가 안 돼서 이런 거긴 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도 최전성기 70건 대비 67건 하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안동이나 남천동이 94건인데 강안동 보면 94건에서 74건. 여기 강안동이 좀 줄었네요. 네. 그 다음에 남천동이 84건에서 31건. 뚝 떨어집니다. 29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밀락동이나 강안동은 특히 이제 상가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남천동은 사실 주거지로서 각광받는 곳이에요. 부산 해운대구 우동가 수영구 남천동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제 부촌이잖아요. 지금은 우동이 좀 비싸지만 언젠가 또 남천동이 비싸질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쌍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거지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남천동에 거래 건수는 좀 줄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상가는 오히려 좀 핫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핫해서 더 증가했다는 아니지만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시세를 한번 볼게요. 이제 21년도에 시세는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강안동 1077-12번이니까 평당 1억대 했습니다. 네, 강안동 또 평당 1억대, 22년도도 평당 1억 700. 비슷하죠? 네, 그렇네요. 네, 그 오히려 그 최고가 기준으로는 좀 안 줄었어요. 네, 그 다음 밀락동이 9천만 원대, 네, 남천동이 8,800만 원대. 이래서 1억대, 최고가 1억대 유지가 되고, 23년 들어서는 이제 8천만 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상품별로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임장하면서 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지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일단 수영구 전체 통틀어서 그러니까 최고가, 평당 최고가,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높은 거. 그거는 수영역 역세권 주변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100억, 200억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특징이 다 역 대로변에 있는 게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 두 번째 거래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전부 다 두 번째 거래된 게 뒷블럭에 있는 필지예요. 그래서 뒷블럭에 있는 필지가 거의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 일선의 땅이 있잖아요. 네. 자, 표시해 볼게요. 바다 일선의 땅이 있는데 바다 일선의 땅이 제일 저는 좋다 보거든요. 네. 현재 이제 가치와 미래 가치로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다 일선의 땅을 사기에는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크고 가격도 비싸고 전체 금액이 기본 뭐 300억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못 사기 때문에 바다 일선 역할과 바로 붙어 있는 이런 뒷블록을 좀 비싸게 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땅이 없고, 그렇죠. 또 시행했을 때 일단은 뭐 분양이 어느 정도 분양률이 좀 안정권인 곳을 찾자면 그렇죠. 이제 이런 곳을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한 필지를 뭐 덩어리를 사버리면 좋겠지만은 이 잘 안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 필지랑 뒤에 거 필지를 조금씩 매입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불경기 때 이제 하나씩 사놓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거나 뒤에 게 남은 땅들이 작업이 되면 그렇죠. 이제 건설부지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땅을 사기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땅으로 뭔가 오피를 지을 만한 땅에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 좋은 전략이죠. 그렇죠. 일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일종의 알박기 전략인 네, 거지. 맞아요. 이 뒷블럭을 이렇게 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었어요. 네. 강장군님 블로그 보면 대구의 아파트 부지에 완전 몇 평 안 되는 거, 10평도 안 되는 땅 맞아요. 알박기로 굉장히 고가에 팔린 것들 덜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높게 지을 사람이 붙을 때까지 뒷블럭에 조그만한 걸 사놓고 기다리는 거네. 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할리는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를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시행사가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박기로 앞블럭은 못 사니까 뒷블럭만 사놓은 거죠. 네. 대표적인 거래 몇 건만 볼까요? 네. 21년도에 평당 1억 225억에 거래된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땅. 225억. 네. 그래서 강안동 1077-12번지입니다. 자. 광안동 네. 1077-12번지. 1077-12번지고. 아,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했네요. 네. 수영역 앞에. 요거는 요양병원이 있는 거의 건물이네요. 네, 신축이죠. 요거. 이런 거는 너무 스타벅스. 좋아요. 네. 네, 스타벅스 건물이고. 너무 좋네요. 200억대 살만하다 맞죠? 예. 평당 1억. 수영역 완전 역세권에다가 네. 살만하네요. 이게 이제 평당 1억 225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제 불경기가 오니까 평당가는 1억대가 맞는데 이제 전체 금액이 225억에서 30억. 30억. 근데 141억이 또 남천동에 하나 있긴 합니다. 네. 두 개 다 볼까요? 예. 강안동에 204-8번지. 30억. 와,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와. 뒷블럭이. 전에 우리 임장에서 예, 봤던 거군요. 언양불고기. 네, 언양불고기 뒤에. 이것도 그러니까 뒷블럭이니까 아마 미리 사놓지 않았을까. 요거 맞죠. 시행부지한테 나중에 언젠가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직접 이제 불고기 자리로 네. 식당으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30억인데 평당 1억대 1억대. 야.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천동의 19-13번지가 141억에 예. 이렇게 고금리 불경기 때 야. 거래가 됐습니다. 남천동 19-13. 이때 150억을 받았죠. 예. 야. 네, 완전 역세권이네. 예,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네요. 네. 완전 역세권의 코너네요, 코너고. 야, 이렇게. 수영역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네요. 여기고요. 네. 여기는 남천 더샵이 들어왔잖아요. 네. 남천 더샵이나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 예.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상복합 부지로 쓰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자, 옛날 모습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뜯어가지고 이제 공사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예전 모습 한번 보시죠. 예전에 모습. 그건가 한의원 건물. 아니네. 야. 요거 행복약국이고 한 22년도는 요렇게 버스들에 좀 가리네요. 네. 좀 삼천리 자전거 있고. 그러네요. 돈 주고 매입할 만하다 맞죠? 네, 요거네요, 요거. 야, 상업지죠 맞죠? 예, 상업지입니다.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런 건물은 건물값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네.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금방 요런 것들 너무 좋죠. 부셔서 새로 짓기 좋으니까 네. 땅은 좋잖아요. 또 코너 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도시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옛날 모습에서 고층으로. 그렇죠. 요런 거는 이 불경기 중에서도 14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평당 8,800. 자, 23년도도 남천동이 대장을 찍었네요. 1등을 찍었습니다. 18평이라다 보니까 남천동 314-2번지. 자, 와, 이거는 뭐 안에 낑겨져 있는, 네. 이런, 와. 요건데, 맞죠? 그렇네요. 네. 이야. 이야.
이거는 꽤 주고 샀네 그래도. 제 블럭인데. 이거는 로드뷰가 안 들어가서 그렇죠. 아마 이거는 관계 이제 요 땅과 맞죠? 네.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상권은 아마, 아니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같이 쓰면서 된 것 네.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광안동 51-2. 예. 자, 와, 이것도 잘 샀네 7천이면. 네, 우리 전에 한번 봤던 것 네. 같은데 평당 7천이고 건물 상태 좀 괜찮았던 걸로. 맞습니다. 예. 네. 자, 요건 것 같은데요. 네, 대패 삼겹살. 자, 이런 꼬마 빌딩. 맞죠.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옛날 모습 한번 궁금한데요. 아, 네. 안 보고 하면 서운할 뻔했네. 이 앞 판넬만 살짝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요거요. 예. 한번 볼까요? 옛날 모습. 자, 옛날에, 그래. 요랬고, 2008년도고, 한 19년도, 21년도, 최근에 누군가 사서 리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여기 출구 앞에, 5번 출구 뒤쪽이거든요. 네. 이게 안 보이네.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최근에 했네요, 리모델링을. 로타리 요거 당구장 있는 요거네요. 네. 22년도도 이 모습인데, 최근에 한 것 같아요. 겉에만. 네. 22년 5월, 여기고, 21년 1월. 이게 로드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최근 2, 3년 안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참 위치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확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이제 음식점, 네, 지하 노래방, 성교, 성교, 2층에 그다음 부동산, 네, 현실이 없네. 네, 이야, 참, 로망이죠. 이런 네, 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제 평당 7천만 원대. 네. 네. 와, 진짜 잘 산 것 같은데 광안리에 네. 상업지 평당 뭐 1억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호가 1억 다 넘어가죠. 맞죠. 네. 그래서 실거래된 거는 이때 오히려 싸게 해서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 100억대를 많이 받아줬다 맞죠? 네, 113억, 117억 이렇게. 요거는 제가 평당가 비싼 걸 기준으로 봐서 그렇지 네. 전체 금액 비싼 거 하면 평당가가 좀 싸지는데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평당가 아니라 좀 전체 금액 굵직한 거 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채팅 참여 가능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